우리 앞에서 대표값이라는 거 한번 살펴봤죠. 대표값은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의 특징을 어떤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죠? 그걸 나타내는데 주로 가운데 중심 경량을 나타내거나 그 자료 어떤 자료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대표값을 쓸 수 있는데, 그럼 대표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럼 같은 자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포도라는 개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농구팀 AB가 6경기에서 얻은 점수가 나타나는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숫자를 쭉 보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떻든 평균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은 84로 똑같네요. 그러면 A팀과 B팀은 성적이 똑같나? 실력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이게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네요. 그래프는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찍어 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수가 흩어져 있는데, 지금 B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흩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A팀이 훨씬 더 평균을 중심으로 조금 모여 있다, 더 많이 모여 있고요. B팀은 훨씬 더 점수가 많이 흩어져 있죠. 자, 이 두 팀의 차이,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점수가 많이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가 흩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통계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분포 상태, 흩어져 있는 정도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별량들이 바로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런 걸 우리가 삼포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대표값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개는 이 대표값으로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할 때 흩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하냐?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평균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럼 그 평균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바로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나타날 텐데 그걸 우리가 편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편차를 표현하면 만약 별량이 이렇게 5개라고 하면 편차도 5개가 그대로 다 나타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편차를 하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자, 넘어가 보면, 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5개의 버스 노선에서 배차 간격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배차 간격이 6, 8, 7, 10, 14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바로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면 7분 이렇게 나오네요. 자, 7분을 중심으로 이 별량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흩어져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편차가 되겠네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마이너스 1, 1, 0, 3, 마이너스 3. 자, 이 5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차를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표현할 때는, 한 개로 표현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평균이 되는데요.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 평균이라는 것이, 전체 평균 7이라는 것이 그 양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단 말은 평균보다 적은 양이 절반, 많은 양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다 사라져서 1, 1, 0, 그 다음에 얘는 9, 9 이렇게 되겠죠. 이 제곱한 값을 평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구한 값이 바로 분산이 됩니다.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분산인데요. 적어볼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입에 좀 익으면 좋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원래 떨어진 이 평균과 떨어진 거리가 바로 편차였는데 이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과 벌어진 정도가 뻥튀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각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럼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제곱의 반대인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루트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값,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 이런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우면 바로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 평균은 7. 이 배차 간격이 평균적으로 7분이다. 그런데 자료들이 흩어져 있죠.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 약 7분의 약 플러스 마이너스 2분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다. 다시 말해서 되게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5분에서 한 9분 정도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우리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되는 거니까 편차들의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제로가 된다면 얘네들 이 편차들을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절대값을 구한다는 건 부호만 떼버리면 되는 거니까 바로 1, 1, 0, 3, 3 그렇죠. 얘네들의 평균을 다 구하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8 이렇게 되고요.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균 편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의미는 실제로 평균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거고요.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오히려 순서적으로 봤을 때 흩어져 있는 정도와 관계가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값의 개념하고 좀 더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어떤 추측 통계, 다시 말해서 표본으로부터 뭐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때는 전부 다 계산상에서 다 평균하고 이 표준 편차의 개념, 바로 분산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이런 거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